엄마랑 학생이 똑똑하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이걸 하자고 알겠다고 좀 잘 통하는 거죠. 애만 듣고 가도 엄마한테 뭐 말을 하면 엄마는 물론에서 자꾸 그러지 말아서 이런 일도 발생하긴 하는데 어쨌든 좀 알아야 될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 고1과 중3, 그리고 중2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 위주로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끝나고는 좀 특강에 대해서 좀 재원생들 오늘은 재원생들 위주의 설명이라서 특강에 대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에 우리 애들도 많이 참석해서 모르는 애들은 이게 알아야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맞은편에 있는 강남 한국화에서 10시 반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 안 되는 사람 꼭 그래서 그거 좀 들으라고 알아야 애들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설명 우리 학원에 계신 전재용 선생님께서 일단은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교원대를 좀 하시고 학교 선생님 일도 안 하시고 학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계에서 하시겠다고 말을 듣고 계신 분이시고 과학 전공을 하셔서 과학 쪽으로 수업을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저한테 수학을 좀 도와주셨고 심화반에도 좀 많이 도와주셨고 지금은 이제 세종시 전체 전교를 과학을 좀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3은 제가 웬만한 학원보다 선생님이 훨씬 더 가외를 많이 하시고 작년만에 열 수명 가외를 하세요. 그래서 실력을 설명을 좀 준비하셨으니까 좀 들어주시고 특히 어쨌든 고1 이제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잘 들으셔서 이야기를 잘해서 선택 과목 등 이런 거 좀 준비를 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좀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에 화장실 가시면 뒤로 편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지용 선생님 나오셔서 설명 반갑습니다. 학생들은 그래도 아는 학생들 몇몇 있고 학부모님들은 제가 처음 뵙는데 너무 오랜만에 늦게 인사드려가지고 일단은 오늘 입시 설명회를 일단은 하기 앞서서 제가 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 먼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대전에서 동신고를 졸업하고 저는 이제 공부계정 교육과정 준비했어 그때 시대여가지고 물화생지 1, 2를 다 공부를 했었어요. 학창 시절에. 그러고 이제 바로 초수에 한국교원대에 입학을 하고 그다음에 군대 다녀오고 그다음에 졸업이 다른 학생들과 있게 하긴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고 현재는 졸업하고 나서는 계속 과외를 계속 했었습니다. 원래는 수학 영어까지 다 했었는데 이제는 제 지구과학 나와가지고 과학과외로 아예 전환을 하려고 과학과외 위주로 하고 원장 선생님이랑 토요일에는 수학학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대 졸업해서 지구과학 검증을 잘 되는 상태고요. 올해 임용을 받는데 선생님 하려고 본 것보다는 이게 붙고 저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험을 봐서 어제 발표가 나왔어요. 1차는 합격을 했고 2차 준비를 또 해야 돼서 엄청 바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학영어 과학 과외학생이 지금까지 30명 이상이고요. 현재는 이제 물리, 지구과학 과외하고 통합과학 과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학원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과외도 하고 학원 강사도 좀 했었어서 지금은 이제 지금 중2, 중3, 고1 친구들, 고2 친구들 그래서 위적분까지 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다음 목차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이 입시 설명회를 원장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요새 이제 바뀐 입시다 보니까 대치동 1타 강사님 뭐니 하면서 너무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입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이 아닌 것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좀 알기 힘드신 부분들도 많아서 그거를 제가 전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비 고2 지구과학 과외하고 있는 친구들 있는데 그 2학기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그래서 이거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희 학원 학생 중에 이제 고1이 끝나고 성적이 이제 예상치 못한 2등급이 나왔다. 선생님 1등급 받지 못하면 고1 때 인솔 힘들다는데요. 저 지금 1등급 안 나왔는데 좀 어떻게 정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 1등급 맞아야 할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 짚어드리고 학생들한테는 동기부여. 지금 내가 치러야 할 입시가 이런 정보들을 많이 갖고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위주로 전달드리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확인, 그리고 정보 전달, 그다음에 입시 방향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의견, 이거는 사실 기반이라기보단 어느 정도 제 주관도 들어갔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방학 대비, 이제 바뀐 입시에 대해서 겨울방학을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이 핸드아웃 자료를 보시면 이 팩트 체크 부분들 확인 잘 해주시고, 뒷부분에는 이제 생기부 어떻게 해야 될지 팁들 적당히 적어놨고, 마지막에는 혹시 뭐 인상 깊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필기 자유롭게 하시라고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1시간 정도로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들, 기억에 남으실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다 보니 자세한 부분은 제가 전달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가 입시 자료들 모아서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이제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올해가 아니죠. 2026년 4월에 정확하게 이게 확정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서울대랑 경희대에서 이제 입시 개편안이 나오긴 했는데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내용 큰 확정은 아니지만 좀 중요한 변화 내용들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택 과목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별로 권장이수 과목이라고 너 우리 학교에 이과를 오고 싶으면 이거는 들어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교원대에 나왔는데 교원대 교수님 중에 평가원 20년 근무하신 교수님 계세요. 2015 교육과정 했던 세대들이 미적분도 선택 안 하고 기하도 선택 안 한 상태에서 과학교육과를 오다 보니까 벡터도 모르고 미적분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수업이 진행이 안 돼서 되게 불편함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2011 개정교육과정에 참여도 하셔가지고 그분의 의견을 제가 좀 많이 들었었고, 임용 준비할 때 교육학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3번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별 권장이수 과목. 이것도 지금 한 40여 개 대학교에서 지금 그 자료를 올려놨는데, 제가 블로그에다가 지역별로, 지금은 서울만 올려놨는데 지역별로 다 올려놨습니다. 다음 세종시 학교별 선택 과목. 학교마다 지금 학교 교육 과정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들마다 교육 과정이 조금씩 어찌 보면 좀 크게 다른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이 바뀐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 좀 우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제 고2 올라간 학생들은 조금 할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전 아이들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2 올라간 학생들은 겨울방학 지금 되게 중요한 시즌이어가지고 준비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 고2의 부담감이 매우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학생, 그 다음에 이제 고1 되는 학생들은 고2 때 할 게 너무 많으니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놓고 가야 되는구나, 본인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윈터스쿨 특강은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챕터 1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어떤 과목이 있을까? 자, 저희가 공통수학하고 이제 이런 통합과학, 물화생지는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이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을 일단 틀이 더 구체적으로 생기게 되었고요. 이제 대수라는 게 지금 현재 학생, 고2, 고3 학생들이 하는 수 1 과목, 일단 미적분 1이 수 2 과목. 이 수 1과 수 2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던 과목입니다. 근데 지금 대수 미적에 어떤 학교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2학년에 동시에 하고요. 어떤 학교들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기하를 2학년 2학기 때 동시에 하게 돼서 학생들의 공부량이 좀 늘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다 생소한 이런 전문 수학,
이산 수학, 경제 수학, 직무 수학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별 이수 과목이 매우 중요해서 실제로 대학교 이수 과목에 경제 수학이 들어가는 학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지 미리 좀 알고 선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요,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물화생지, 지금 물화생지 원 과목들이 다 2학년 1학기에 이런 식으로 물화생지로 그냥 원이라는 제목이 빠진 상태로 들어갔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다 물화생지 2 과목들입니다. 근데 크게 바뀐 점이 현재 고3에서 배웁니다. 2 과목은. 근데 바뀐 교육과정에선 2학년 2학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고3 애들은 2 과목이 다 절대평가입니다. 석차 등급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바뀐 교육과정에선 2학년 2학기에 2 과목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 2학기에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지금 할 게 매우 많아졌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기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이라는 또 생소한 단원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보통 특목고에서 시행하는 과목이고 일반고에서는 거의 아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 제가 이제 교원대에서 수업을 강의를 듣다 보면 고급지구과학 책도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대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해온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수업을 되게 쉽게 잘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기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입학사정관분들께서 얘 우리 1학년 때 되게 수월하게 공부 잘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가 이 단원들을 다 설명드리는 건 무리라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파일을 제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게 NCIS라고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중에 지금 처음 보시는 모든 과목들이 보통 과학계열 선택 과목이라는 PDF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교육과정 PDF 안에 들어가 있는 과목들이라고 인지를 하고 이 PDF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딱 올려놨고 아니면 이 NCIC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검색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라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내신 체제 개편 대부분 다들 이제 모두가 좀 아는 내용들은 1등급이 원래 4%에서 10%로 바뀌고 2등급이 11%에서 13%에서 34%까지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새로운 내용들이 1등급 10%인데 너네 고1 때 전교생이 모든 과목 똑같이 듣는데 10%면 1등급 못 들으면은 너네 말 그대로 인서울 못 가. 이런 소문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이제 정말 대치동 그 강사분들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기사도 많이 찾아본 결과 통계입니다. 이건 통계라서 팩트는 아닌데 모든 과목에서 1등급 받는 학생이 일반고 기준으로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과목 정도는 2등급이 나와도 큰 무리는 없다. 인석을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까 그 Q&A 첫 번째 모든 과목 1등급 맞아야 하는가?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보완을 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내용을 저희가 또 듣게 되면 알겠지만 괜찮습니다. 모든 과목 1등급 맞으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포기하기 이르다. 학생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맞으면 너무 좋지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걸 계속 듣다 보면 내가 고2 때 진짜 열심히 하면 고3 때까지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내가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지금 포기하기 이르다는 겁니다. 그 부분 꼭 잘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취도 평가라 해서 절대평가도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또 경희대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2학년 과목을 상대평가만 점수를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도 평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평가는 3등급을 맞았는데 석차 등급으로 인해서 근데 성취도 평가는 A가 나왔다면 A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이 절대평가 점수로 환산하는 그런 입시 개편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3등급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절대평가까지 내가 잘 준비한다면 여러 방향성이 너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학교생활 끝까지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상대평가만이 아니라 절대평가도 동시에 학생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들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환산점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학교생활 충실히 열심히 하는 것이 입시에 어느 방향이든 수시든 정시든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생기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제가 이공들들 개정교육과정 총론 교육부에서 공시한 내용 자료들을 가져오는데 줄거리 너무 많습니다. 줄거리 너무 많아서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공들들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해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중점을 맞춰서 개정 교육을 했는데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기술, 지금 기술의 발달이 매우 빠른 상황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디지털 전환이 지금 매우 빠른 상황이며 저희 코로나 겪어보셨죠? 감염병 대유행, 그다음 기후 생태 변화, 기후에 대한 내용들이 매우 중요도가 높아졌고 인구 구조 변화, 특히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어느 상황이냐? 인류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매우 증가된 상황이다. 그럼 그런 불확실성이 증가된 사회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 지금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자, 학생들이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을 주어졌을 때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을 갖춘 인재를 뽑겠다. 이것이 지금 이공들들 기존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내용 중 하나라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생기부에 꼭 다 맞아서 그런 방향성을 갖춰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사회 복잡성과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했는데요. 실제로 2015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공들들 개정교육과정에선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그리고 요새 갈등의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대두되는 것처럼 사회적 문제 해결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고 상호 존중, 공동체 의식 이런 키워드들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언어 소리는 원래 중요했었죠. 근데 새롭게 들어간 것이 디지털 기초 소양이 저희 개정교육과정에 새로 추가가 되었고요. 지속 가능한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많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문제 해결 능력, 협력, 그리고 의사소통, 상호 존중, 공동체, 그다음 디지털 기초 소양의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며 한 가지 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주도적 자기주도가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생기부에 어떤 식으로 녹여낼지 고민을 꼭 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학생들마다 제가 상담을 제가 수업 중에 종종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이 또 고민이 많아서 시간이 되면 이제 간혹 한 명씩 상담을 하는데요. 이제 큰 차이가 진로가 확실히 정해진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 저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뭐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진로가 불분명한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중학생 친구들은 아직 진로에 대해서 갈피를 잡기가 힘들죠. 당연한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진로가 명백하게 정해져 있으면 좋지 근데 없다고 해서 문제될 건 아니다. 80억 인구가 모두 다 진로가 다 정해져 있고 그렇게 관철된다면 그것도 웃기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잘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크게 진로를 가진 학생,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나눠서 따로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진로가 명확한 학생들은 개인의 특성, 나의 장단점을 진로와 연결시키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제가 딥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제가 꼭 기회가 된다면 이런 설명을 또 주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의성이 되게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살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를 한 3-4군데 골라서 인재상이 대학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서울대가 이번에 입시 9월 달에 입시 개편한 내용과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 사실 난 이런 인재상을 뽑겠다 라고 지금 인재상에 대해서
제시를 한 것처럼 특정한 대학교들 몇 군데를 뽑아서 이 대학들의 공통적인 인재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역량이. 그런 것들을 같이 녹여내서 생기부에 담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제가 드리는 꿀팁 중 하나가 이겁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 개설 강의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선택 과목을 선정을 하고 그걸 또 생기부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공학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공학과에 창의공학 설립이라는 과가 그 강의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제목, 개설 강의 제목만 들어도 창의, 융합 이런 것들을 저희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서 차별점을 둬야 이 박사정관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공학과에 다 생기부가 있는데 저 물리 잘해요, 화학 잘해요 이런 학생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 학과에 개설되는 강의와 연관되는 역량도 갖추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목을 끌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부에 담겨진다면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좋게 방향성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선택 과목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특이라든지 어떤 생기부의 다른 측면으로서 얘가 이런 식으로 반도체랑 엮어서까지도 설명을 하는구나 실제로 그렇게 본인이 추구하는구나 되게 진지한 학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기부가 기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이 학생은 진짜 진심이 예비 전문가구나 그냥 우리 학교 왔다가 다른 학교 가려고 나갈 학생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의 느낌을 좀 전달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 진로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학과든 좀 구미가 담길 난 이런 인재야 나는 너의 학교에 되게 적합한 인재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넣는 게 좋아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한데요. 디지털 역량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융합적 사고까지 넣어가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융합적. 자, 이것도 꿀팁 하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역량이라고 해서 그냥 뭐 이것저것 넣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예시를 구체적으로 드리면 파이썬이라고 이런 3D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이 실제로 교원대 교수님들은 이런 파이썬 갖고 강의하시는 거를 대학원생분들 도움받아가지고 수업을 엄청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파이썬 정도는 어느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다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생기부 같은 거에다가 내가 어떤 구체적인 환경 문제라는 거에 있어서 파이썬을 통해서 그걸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과목들까지 연결시켜서 얘가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주제로 그리고 이런 디지털적인 측면을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이구나 이런 식으로 디지털 역량을 융합적 사고와 엮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작성을 해서 생기부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대체 불가능한 측면들은 이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다 모두 공통적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셔서 그런 쪽으로 진로를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환경 관련된 그런 직업들 좀 추천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생기부 팁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 앞에서 이제 서울대에서 이런 식으로 인재상, 다른 대학교들도 이제 곧 인재상들이 다 이 바뀐 입시 체제에 대한 인재상들이 다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월달에 구체적으로 확정안이 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해서 전략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정시는요 다 대부분 많이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통합형 과목 체제라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없도록 만들겠다 공평하게 하겠다 최대한 그런 취지로 이제 통합형 과목 체제를 지금 개설을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가 미적분 그다음 기하가 빠졌습니다. 그냥 모든 학생들이 대수 미적분 미적분이 빠졌다고 말씀드리는 건 현재 보상 기준입니다. 이게 수1이고 이게 현재 수2 내용입니다. 2학년 때 배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를 수능에 내겠다. 그 다음에 과학이고 사회고 선택 과목 다 치우고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너네 다 똑같은 거 수능 봐라. 그럼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면 이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1학년 때 배운 내용이라 난이도가 매우 쉽고요. 그 다음 확률과 통계는 문과 수학 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던 과목이라서 변별력이 많이 낮아졌다. 과목이 난이도가 낮아졌고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변별이 떨어졌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럼 변별이 정시에 변별이 떨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중요해졌냐? 또 생기부 내신입니다. 학생부가 되게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런 정성 평가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해진 순간이다. 이런 것들로 이 변별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완하겠다가 지금 모든 대학들의 공통적인 방향성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희 이 신투 대학 선발 요건 변화 그리고 이제 입시 전형 변화가 있는 게 경희대 서울대는 입시 개편안이 지금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정은 아니지만 먼저 일단 내 학교 두 학교입니다. 수능 100%가 아니라 수능과 학생부를 함께 보겠다 이 전형이 신설되었고요. 그다음 서울대 같은 경우는 늘 이공들도 이런 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맞게끔 늘 입시가 가장 빠른 학교가 서울대인데 애초에 수능 80, 교과역량 평가 20이라서 교과역량 평가는 또 이런 세특 같은 것들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는 평가인데 애초에 보고 있었는데 40%로 그 비중을 더 올렸습니다. 아 정성평가가 높아졌구나 이런 정성적 평가가 중요해졌구나 그럼 내가 정시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생기부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2 고3 학생들 아직 밖에 2015 교육과정 학생들은 아 나 내신 안 되는데 그냥 수능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학교생활 되게 그냥 무던하게 하고 수능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안 된다. 생기부터 챙겨야 된다. 성적이 아니라 이런 성취도 절대평가 그리고 너가 어떤 과목 이수하는가 그런 것들을 다 따지겠다는 겁니다. 대학들이.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가 아 엄마 나 내신 성적 안 나왔어.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학교 대충 다니고 할래. 아 가기 싫은데 이거 안 됩니다. 이제 학생부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생활 성실도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시는요 이제 고교학점제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과도기적인 제도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정성평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가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서울대 입시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좀 특이한 점만 모아보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두 번째 Q&A에 수능 최저가 폐지될 것이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서울대에서 입시 개편안 9월달에 먼저 냈는데 모든 수시 전형에서 수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다 빠졌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영상들을 보시면 자 서울대가 입시 개편안을 발표를 했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서울대를 좀 따라가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정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경희대는 또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능 최저 폐지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에 4월달에 나올 그런 대학교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폐지될 것이라는 일단은 일부 대학만 그렇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다음에 이제 역량 평가 면접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이게 무엇이냐? 이것 세 가지를 보겠다. 창의적 문제 해결. 두 번째 융합적 과제 수행. 그다음 세 번째 분석적 주제 토론. 이게 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생기부 팁에 말씀드렸던 2022 개정교육과정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융합적 사고. 여기다가 디지털을 같이 껴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 토론, 의사소통입니다. 이게 협력적 의사소통. 토론이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얼만큼 우리가 협력적으로 공동체적 성향을 갖고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겠다고 서울대가 쾅쾅쾅 이런 큰 주제들을 많이 넣어놨고요. 대학들이 이런 세부적인 걸 다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중요도한 것만 따라간다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 대세는 양적 평가 그냥 성적으로만 치우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정성평가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다. 왜?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정성평가의 중요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교육과정이다 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야 누구야 우리 대학 이런 좋은 데 가려면 이런 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것도 사실 학생 스스로 관심을 갖고서 이런 주제 탐구를 하지 않으면 이런 면접 같은 데 가서 아무런 역량을 발휘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거에 흥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나 생기부 이런 거 넣어봐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그런 주도성이 생기부에 담겨져야 된다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자, 그래서 서울대 내용들, 제가 이 서울대 이런 자료들은 다 서울대에서 올라온 자료들, 사실적인 자료들로 구성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들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 제가 정리했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미적용된다.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최저가 미적용된다. 다음 또 학생부 종합 전형, 기회균형 특별 전형, 수능 최저가 미적용된다. 그리고 수능이 60%, 교과 영역 프로 40% 들어간다 라는 포인트. 그리고 수능 최저 마찬가지로 또 미적용한다. 그리고 이 교과 영역 평가가 더 세분화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따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은 이제 경희대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겠지만 이 대학들이 입시 개편안을 자기들 맘대로 내는 게 아니에요. 대교협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심의, 여러 이제 교육부 그리고 대교협 그리고 다른 대학들까지 다 한국대학교육협회라는 곳에서 제출을 통해서 심의 확정까지 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이 되는 게 그게 4월달. 전에는 다소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큰 변화들은 중요해서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인지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희대에서도 좀 특이한 점만 제가 골라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교과 전형에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교과 종합 평가를 합니다. 교과가 내신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생기부 비중도 심지어 30%로 많이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없지만 경희대는 우리는 변별이 낮아졌으니까 수능 최저로 해야지. 서울대처럼 어떻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는데요. 자,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성취도 중에가 중요한 점입니다. 상위 성적을 반영하겠다. 자, 앞의 내용이라서 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보통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에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되는 과목인데요. 상대평가, 절대평가 중에서 잘 나온 것만 보겠다. 지금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게 되게 좀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아름고에서는 역학과 에너지라는 물리2 관련된 내용 과목을 30명이 듣습니다. 그러면 1등급은 10%니까 3명이 되겠죠? 근데 종촌고에서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70명이 듣습니다. 그럼 1등급이 7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근데 결국 10%니까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엄청 큰 차이입니다. 30명 안에 3명 안에 드는 것과 70명 중에 7등 안에 드는 것, 100명 안에 10등 안에 드는 게 엄청 불공평한 상황이에요. 이걸로 판단을 내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변별력이 정말 안 되는,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그것을 위한 해결책이 야 그래 학교들마다 이게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환산 점수를 표현해. 대신 절대평가 그냥 잘 나온 걸로 우리가 확인할게. 너네가 등급이 학교마다 너무 우리가 변별하기 힘드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우리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야. 학생들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 성취도 확인할 거야. 그러니까 등급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어찌 보면 좀 부담감을 덜어주는 그런 개편안 내용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이미 2학년 이제 올라간 친구들 이미 2학년 2학기까지 선택이 끝났지만 이제 중학생 그다음 이제 고1 올라가신 학부모님들 아셔야 될 게 우리 애가 물리2는 좀 자신 없어 해서 성적 못 맞을 것 같은데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그냥 생명 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사탐으로 해서 1등급 맞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방향성이라는 걸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대학교에서 주장하는 너 우리 학교 와서 우리 학과에서 이 수업 들으려면 이거 알아야지. 너 이것도 안 듣고 그냥 성적 좋다고 우리 학교 올라 있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등수보다는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의 선택은 등수가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 대학 그런 방향성에 맞게끔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고1 중학생 친구들은 4월달에 올 2026년 4월달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또 하나 인지하셔야 될 것이 등수보다는 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대학교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 내용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보자면 통합사에 최저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통합사에 통합과학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잘 나오는 한 과목만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힘든 것들을 좀 많이 덜어주고 있는 방향성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인데요. 서류형이 신설됐습니다. 원래 그냥 학생부 종합 생기부 제출해서 점수 성적과 생기부 가서 점수 따지고 면접 보는 거였는데 네오르네상스라는 전형이 서류형이라고 그냥 서류만 띡 내고 그걸로 다 판단하겠다. 그것이 한 30% 정도 100% 중에서 30% 정도 서류형으로 뽑겠다.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정성평가 올리겠다. 너네 성적보다 너네가 이과에 어울리는지 정말 진로에 적합한 아이인지 확인하겠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신설하는 서류형은 학생부 교과서 4 등급 없이 절대평가 성취도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거죠. 정성평가에 대한 또 절대평가. 너가 이 정도 학습했으면 공부 잘했네. 우리 학과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지금 입시 개편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정성평가의 반영. 그리고 입시 개편안에 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이수 여부를 반영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적은 사실 1학년 때 그리고 1학년 성적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과목을 듣는지가 생기부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대를 준비하거나 매우 높은 학과를 지망한 학생은 2학년 2학기 이런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하위 등급으로 제일 좋은 등급 1등급을 맞추면 당연히 좋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충분히 이 절대평가가 많이 비중이 차지하기 때문에 2학년 2학기에 이런 부담감을 크게 가지지 않고 끝까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임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학생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학생분들 학교 생활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끝까지. 왜?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정시에서도 생기부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은 수능 최저가 없어졌지만 또 서류형에는 변별을 해야 되니까 서류형은 절대평가 성취도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얘보다도 변별이 좀 떨어지니까 그거를 위한 보완으로 최저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가 꼭 들어가는 학과나 이런 전형들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입시 개편을 보시면 이공들들 개정교육과정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런 핵심 역량, 중요한 포인트들이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부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인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정시인데요. 수능 100% 전형이 사라졌다. 수능 정시 비중이 수능 100%가 사라졌다 잘못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제 과외 학부모님들 중에서. 근데 비중이 작아진 건 맞습니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학생분들이 정시 100% 있으니까 뭐 내 신망을 정시해야지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마지막 보루예요. 비중이 줄었습니다. 수능 일반 전형의 30% 내외로 비중이 모든 대학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신설된 거 수능과 학생부를 동시에 보겠다 70%나 뽑습니다. 학생부의 중요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좀 인지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잘 또 여기서 보면 상위 성적이 반영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서울대는 수능 최저 폐지됐지만 경희대는 폐지되지 않았으므로 수능 최저가 폐지된다는 것은 가짜다. 사실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서울대랑 경희대 모두
정성평가 비중이 확대되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다녀야 된다. 이것들을 학부모님이 아니라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학교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그 다음 이게 서울대 내용이고요. 아까 경희대에서도 이 권장이소 과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연계 과목, 전공 연계 과목 선택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이 과목 하면 등급 안 나올 것 같은데 2학년 2학기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 대학 이과 가고 싶으면 나 이거 들을 거야. 이 마인드로 임해야 됩니다. 3학년 1학기 때 선택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좀 많이 인지를 하고 이것만이라도 좀 많이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보가 많은데 과목 선택할 때 등급이 잘 나오는 것보다 관련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수 과목 중요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런 성취도만 반영하는 전형들이 생기기 때문에 학생부 잘 챙겨야 되고, 면접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어른들이 챙겨주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이런 고민들, 주제에 대한 고민들을 충실히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내 프로그램 평가 비중이 상승해요. 왜? 성적이 변별력이 떨어졌으니까 1등급이 이제 10%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학교교육과정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름고, 종촌고, 보은고, 캠퍼스고 학교교육과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생기부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쫘라락 만들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학교교육과정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교마다 이 생기부에 반영되는 무언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학교교육과정 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정시에 내신 반영 비중 증가했으니까 이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성평가 커졌으니까 학교생활 열심히 다니자. 그래서 예상입니다. 팩트가 아니라 예상입니다. 근데 거의 실시될 것입니다. 정성평가가 확대됩니다. 내신 변별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부 중요하고요. 이수과목 중요하고요. 수능체제 폐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학교생활 충실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수과목 선택 매우 중요하고요. 생기부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 설명드리는 이유가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월에 확정 나오니 참고를 해서, 그리고 이제 중3 올라간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고1 올라간 학부모님들은 이거를 좀 잘 인지를 해주시고, 예비 고1 친구들도 이걸 꼭 참고를 해서 확인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1학년 때는 다 공통 과목 듣지만 2학년 때가 또 많이 갈리기 때문에. 팩트 체크. 자, 모든 대학이 서울대의 대입 계획표나 따라갈 것이다? 아니다. 근데 일부는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뭐 수능 체제 이런 거는 퇴치가 모두 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만 될 것이다. 그리고 고1 시기 요 내용은 제가 앞에 요 자료에다가 넣진 않았지만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과목 1등급 맞는 학생들이 1학년 때 2%입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당연히 대학 잘 가겠죠. 근데 뭐 한두 과목, 두세 과목 정도 2등급 정도 나오면 괜찮고, 그리고 3등급 나온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3등급은 사실 지금 등급으로 따지면 4, 5등급인데 본인이 뭐 이과 과목 가고 하면 사회는 막 3등급 나오고 이래도 돼서 그런 것들은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제가 따로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제가 따로 상담해서 얘기해 주고는 있는데, 그 본인의 1학년 성적에 맞게끔 2학년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고 3학년 1학기, 2학기까지도 중요해요. 이제는 3학년 2학기 때 수능 끝났다고 노는 게 아니라 3학년 2학기까지도 준비를 좀 잘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맞게끔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 학생들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학생들. 그래서 2028학년도 입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총론 확인. 이거 사실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하기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학 공부를 임용고시 준비하면서도 많이 했고, 교수님들께서 하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것들도 분석할 때 도움이 많이 돼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전문가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고요. 이건 학생들이 하기 좀 힘들고 학부모님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목표 대학 픽스해서 인재사항 확인해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도전 정신 어필해야 되겠구나.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기부 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대학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것들은 이제 4월에 나오면 확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선정해서 생기부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키워드들 넣으면 그거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학별 본장 이송 과목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그냥 쭉쭉쭉 보고 넘어갈 거라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거는 교육부 공시자료입니다. 교육부에서 제가 기사 캡처해 온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대학의 모집 단위별 반영 과목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통해서 4월까지 공표되는 사항이다. 근데 이제 서울대랑 경희대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서울대랑 경희대에서 지금 보여줬고요.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권장 이수 과목은 그리고 모집 단위별 반영 과목은 안내 사항이 많이 나와서 지금 약 40개 대학교. 근데 이것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알아본 거라 지금 더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학교들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역별로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려대에서 일부 과들만 제가 가져왔는데 생명과학대학의 생명과학부 2015는 아니니까 2022에서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 물질 대사 중 2개 과목 죄송합니다. 이것 중에 2개 과목 이상 얘네들이 다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2과목들 내용입니다. 물화생지 2과목들.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1학년이면 이제 너네 고등학교보다 어려운 거 배워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2과목 정도 내용들이 돼야 너네 우리 학교 와서 이거 공부할 수 있지. 이것도 안 들었는데 우리 학교 어떻게 올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많이 2개 과목 이상이기 때문에 필수로 2개는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이상도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많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수님들이 좋아하신다. 정말입니다 이거. 실제로 교원대 저도 물론 교원대 교수님들의 얘기만 들었지만 교수님들이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얘는 이것도 안 배웠는데 이거 우리 수업 어떻게 듣지? 이런 것들에서 고민 되게 많이 하시고 이런 발언 하신 교수님이 실제로 2021 개정교육과정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대학교는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교과이수 권장 이런 식으로 대학들 혼자서 틱틱틱 내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대학 공동체들이 협의를 통해 내는 것들이니까 좀 다양한 대학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민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문과 학생인데 미적분투 들어야 된다? 권장이수 과목이 없으면 굳이 듣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쪽이 이공계열, 이쪽이 문과계열인데요. 권장 과목에 수학이나 과학 관련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학교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미적분투 들어야 돼 이런 것도 좀 잘못된 정보니까 충분히 이런 실제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나의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숙명여대가 엄청 디테일하게 다 해놨어요. 과별로. 숙명여대 거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숭실대. 자 숭실대 내용을 제가 이제 넣은 이유가 자 여기서 보시면 진로와 관심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것을 권장하면 사실 말이 권장이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장 영역 외에 과학 과목 이수도 의미 있게 평가에 반영함. 야 너네 등급 맞으려고 사회로 도망가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얘들아 너네 등급 맞는 게 아니라 너네가 진로와 관련된 걸 창의적으로 잘 뽑아서 생기부에 녹여내야 돼.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학생분들. 자 다음 그리고 이런 질문 받았습니다. 최근에 오늘 고등학교 학생 수업하고 상담한 친구가 선생님 근데 제가 2학년 2학기 때 물리를 안 넣었어요. 메디컬 쪽 희망하는 학생인데 저 물리를 안 넣었습니다. 윤리와 사상을 넣었어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윤리와 사상을 메디컬 쪽에 접합시켜서 생기부에 잘 녹으면 되는데 근데 메디컬 쪽에 특히 이공계열은 물리화학이 조금 필수입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공계열은 물리화학을 듣기를 희망을 하는데 그래서 물리화학을 빼는
아쉬운데 2학년 2학기 때는 그렇게 되는데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물리를 들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즉 내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까지 이거 단계별로 밟아야 되지 않는가? 맞습니다. 단계별로 밟아야 돼요. 그런 독과목들이 깊이 있는 학습 내용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관련된 거 일반 선택 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진로 선택 및 융합 과목 이수를 추천한다. 이게 뭐냐면 야 너네 갑자기 윤리화 세상했다가 갑자기 딴 거 하지 마. 너네 배웠던 거 깊이 있게 학습해 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메디컬 학생한테 맞아 일반 거 물화생지 듣고 단계별로 학습해야 돼. 단계별로 선택해야 돼. 근데 괜찮아 라고 했던 게 자,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 이공계열 기준입니다. 배웁니다.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2학년 2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 즉 물화생지 2 과목들이죠.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 2 과목들 또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근데 지금 메디컬 친구가 여기에 물리를 안 넣었어요. 근데 물리 과목이 물질과 에너지, 역학, 전자기와 양자 이런 식으로 과목이 2개가 나뉘는데 그 2개는 연계가 크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일반과 진로 그리고 융합까지가 연계가 되는 거라서 진로와 진로의 연계는 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2 내용이 고체, 유체, 천체로 크게 나뉘는데 이게 2015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고체, 유체가 지구 시스템으로 바뀌고 과목 이름입니다. 천체가 혼자서 행성우주과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얘네들 서로끼리는 연계가 없습니다. 다로 세분화된 과목이라 G2라는 과목이 2 과목으로 나뉘었을 뿐 그 과목 간의 연결성은 없어요. 진로 선택 과목은 약합니다. 그래서 괜찮아. 진로 선택 과목끼리의 연계성은 약하기 때문에 너가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 들으니까 2학년 2학기 때 윤리학상 했다가 3학년 1학기 때 물2 관련된 과목 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우리 4월 달에 나오는 거 보고 3학년 1학기 거 정할 때 좀 신중하게 정해보자. 이렇게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일반과 진로의 연계성은 중요하고 진로와 진로의 연계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랑 4월 달에 또 나오고 제가 알게 되는 게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모르면 불리해집니다. 아셔야 돼요. 학생분들도. 학부모님들 사실 학부모님들이 아시는 것보다 학생들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학생분들이 좀 인지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강대랑 성균관대는 권장이수 과목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 성취평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우리 말 그대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걸 깊이 있게 배우고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건데 대학들이 이거 정해버리면 그 취지 어긋나지 않냐? 우리는 안 하겠다. 권장이수 과목.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학생을 뽑겠다. 무조건 반도체공학과 가겠다고 물리, 화학, 물리, 화학 이게 아니라 관련된 개설된 강의를 보니까 이걸 들어도 관련된 거네. 그래서 나는 윤리화 세상을 들어서 이런 것들 접목시키는 이런 창의적인 학생들을 뽑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서강대랑 성균관대가 발표를 했고요. 이 둘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이를 좀 따라간 학교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 과목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하는 학생들도 탈출구는 늘 있어요. 이렇게 안 하는 학교들, 권장인수 과목 지정하지 않는 학교들에서 지원해도 되고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과목을 내가 가고 싶은 진로에 어떻게든 창의적으로 엮어서 얘는 되게 생각이 특이하네, 특별한 친구네 이런 식으로 좀 기회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자세하게 컨설팅 받고 본인이 더 많은 본인이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 돈 주고 이런 컨설팅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방향성이 지금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무조건 성적이 아니라서. 블로그에 제가 이런 거 다 올려놨으니까 여기에 맨 앞쪽에 제 블로그 맨 앞쪽에 제 블로그 주소 어떻게 나오는지 써놨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이거 용글을 검색해 주시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생 너무 많으시죠? 힘드시죠? 이게 1시간 연달아 따뜻한 곳에서 듣는 게 참 힘든데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4, 챕터 5 남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5분이면 되니까 이제 마지막 또 핵심 포인트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학교별 선택 과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 과정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고1 올라가는 친구들 본인이 아직 어떤 학교 갈지 잘 모르는데 발표가 나면 무조건 찾아봐야 돼요. 그 부분들을 꼭 잘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PDF 이 강의 자료도 블로그에 다 올려둘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수학 과목만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 정리해 놓은 것들은 다 각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교육과정 자료들을 참고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라 사실 기반 자료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과학은 보통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고급 지구가 고급 물리학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 아름고에서 과학이 요만큼은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다 비슷합니다. 어느 학교든. 근데 고급 지구과학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보이죠. 그리고 수학은 대수, 수원, 미적분, 수2 보여드리겠습니다. 수1이고요. 이게 수2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래서 크게 다를 거 없는데 확률과 통계가 2학년 2학기 꼈네? 그럼 확통 신청한 학생들은 학습량이 늘어난 거예요. 2학년 학습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봤더니 미적분 2 그리고 기하 이게 지금 현재 수능 보는 학생들 2015 교육과정 학생들이 수능에 선택하는 미적분 기하 과목인데 3학년 1학기에 동시 들어가요. 근데 이공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거 두 개 다 듣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왜? 기하는 과학 관련된 것에서 벡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공계열 교수님들이 벡터도 모르고 우리 학교 온다고? 이러실 확률이 매우 높고 미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다 듣는 게 무조건 좋은데 이제 부담이죠. 야, 이거 어려운 과목인데 그걸 한 학기에 다 배워야 되네. 그래서 지금 학습 부담이 사실 저는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생 친구들이 그나마 다행히 준비할 기간이 많은 거죠. 고1 올라간 학생들도 내가 고2로 갈수록 할 게 진짜 많아지는구나. 지금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이것들을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아름고는 3학년 1학기가 큰일 났다. 그리고 아까 인공지능 수학이 도대체 뭐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과 교육과정 그 자료에 보시면 과목 내용 다 설명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에서는 얘네가 고급 관련된 내용이 없네? 다음 보겠습니다. 종촌고도 수학은 지금 비슷하죠? 확통 2학년 2학기. 근데 기하가 3학년 1학기가 아니라 2학년 2학기입니다. 그러면은 종촌고는 어떤 상황인가요? 2학년 2학기의 학습 부담이 높은 상황이에요. 왜? 얘도 해야 돼. 그리고 만약 두 개 다 선택 학생들은 다 해야 되고 만약 얘네 두 개 했어도 사실 얘도 만만치 않은 과목인데 두 개 다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사탐 이제 문과 학생들도 경제학과 가고 싶다? 그럼 이거 경제 수학이 권장이수 과목의 대학에 들어가 있어요. 일부 대학에. 그래서 나 문과니까 수학 선택 과목은 선택할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수학 선택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내 학교에 관련된 내용이면 들어야지 이거예요. 반대로 이과 학생들도 나 이과니까 사탐 필요 없잖아. 근데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 사탐 과목 들으면 이 학교, 이 학과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이과가 구별되는 게 아예 진짜 많이 없어진 상황이다. 요거 인지해 주셔야 돼요. 학생분들. 알겠어요? 나 이과니까 이과만 선택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과,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관련된 내용이다.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를 확률이 높아요. 아직 이게 고등학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근데 이제 저 수업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해줄 거고, 근데 알아야 돼. 학생들도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이고 진로가 뭐고 이게 알고 있어요. 자, 그다음 여기서 또 특이한 점. 아름고에는 없었으나 여기에는 지금 고급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3학년 2학기에 들어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아름고등학생 학생은 아니 우리 학교는 이거 없는데 종총고 너무 유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달라서 이 해결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공동교육과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꼭 필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이게 뭐냐? 학교들마다 이 강의 열 수 있는 선생님이 있고 이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고 상황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이라 해서 어점 학교, 우리 옆 학교에는 이 강의 열릴 수 있고 옆 학교 가서 들어 어점 학교가 있고요. 또는 이제 온라인 교육과정이라 해가지고 야 거점 교육과정이면 사실 다른 지역, 다른 동네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생기부에 반영이 되고요. 본인 학교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요걸 통해서 나 이 대학 가려면 이 과목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수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의성 자체가 생기부에 다 담겨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과에 관련된 과목을 내가 욕심내면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대치동 강사분들은 얘가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을 좀 하세요. 왜? 2학년 때 학습량 많은데 그럴 것 같아. 이것도 언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잘 고민을 많이 잘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좋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미리 좀 잘 알아보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건 다행인 거예요. 왜? 3학년 2학기에 적었습니까? 3학년 1학기 학습보다 좀 내려놓고 3학년 2학기에 집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이공계 갈 때는 이 고급 관련된 내용들을 들으면 꽤 좋습니다. 교수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다음 융합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안 들어가는 과목이라서 절대평가 성취도만 좀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과목 이수하시면 다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크게 막 상대평가로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다른 게 할 게 2학년 때 학습보다 매우 높아졌으니까 이것도 좀 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자료 제가 가져온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보온고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나머지 캠퍼스고 이게 지금 고급물리학 이 친구들이 제가 과학에다 카테고리 묶어놨는데 과학과 교육과정에는 이 내용들 들어가 있고 얘는 선택 과목 교육과정이라고 PDF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학교들마다 다 체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겨울방학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예비 고2 학생들 대수 2학년 1학기에 하고요. 수 원 내용이고요. 미적분 원 2학년 2학기고요. 이거는 거의 거의가 아니라 모든 학기 동일합니다. 예습 복습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겨울방학 때 최대한 이 수투까지 같이 나아가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제가 이제 모의고사 사정 고난이도 문항들 수업하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 푸는 연습이 꼭 돼야 됩니다. 학기 중에 이거 어려운 문제 다 풀려고 하면은 매우 힘들어요. 할 게 너무 많아서 과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하랑 확통이라는 과목이 2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경우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진짜 공부량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교육과정하고 거점학교 내용이고요. 그래서 대학별 권장 이수 과목 확인해서 내가 필요로 생각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과는 물리를 꼭 들어야 되는데 내가 물투를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은 최대한 좀 알아보셔서 듣는 방향성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여름방학 기간 이용해야 학기 중에 내신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비 고위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겨울방학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게 수학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런 학교들 다 학교마다 다르니까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수학과 교육과정 확인해서 문과 친구들 나 경제학과 가고 싶어. 경제 수학 해야죠. 그럼 경제 수학이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수학과 교육과정 확인을 자료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온라인 교육과정 찾아봐 주셔야 됩니다. 다음 과학이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교재들이 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야 이거 2학년 2학기 때 중요하대 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이거 2학년 2학기 거 겨울방학 때 미리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자녀분께 말씀드리면 자녀분이 책 서점 갔다가 교재가 없는데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교재 없으니까 어쩔 수 없네 약간 이러면서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출간이 2학년 1학기 거는 지금 출간이 좀 다 되고 있는데 2학년 2학기 거가 지금 출간이 거의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학생들이 몰라서 못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과목을 여름방학 때 대비한다? 1과목보다 내용도 어려운데 저는 사실 겨울방학 때 1, 2를 좀 다 선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학원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2과목들이 과학학습 부담이 증가된 상황이다. 그래서 2과목까지 고려해서 2학기 것까지 고려해서 겨울방학 때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 올려놨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학원가에 안 다니고 집이 좀 힘들었어서 안 다니고 혼자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게 2015 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게 물리 원내용, 요것들이 물리 원내용, 그 다음에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하 양자 이게 물2 내용인데요. 이제 얘가 2학년 1학기 때 하는 것, 얘가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둘 중 하나는 2학년 2학기, 하나는 3학년 1학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새로운 과목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번 개정교육과정이. 원래 2015에 있던 물리1하고 물리2 단원들이 다 흩어져서 새로 모인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애들이 쉽게 공부하겠다 이런 취지로. 그래서 지금 2학년 1학기 물리1 얘 내용은 교재가 지금 출간이 되고 있다. 다행히 자이스토리까지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요 녀석들이 지금 공부하기 힘들다. 학생들이 이런 핑계 댄다. 교재 없는데 어떻게 없나? 나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이거를 자료를 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여기 있는 단원들이랑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역학과 에너지의 벡터의 합성이라는 게 힘의 합성이랑 관련된 단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요거 예습하고 싶으면 2015 교육과정 책을 사서 요 단원 공부하면 요 단원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아예 똑같이 들어간 게 아니라 내용이 개념이 일부 빠질 수 있으나 지금 그거라도 개념 공부 미리 해놓는 게 유리하다. 진로 과목은 어차피 2학년 2학기 과목은 상대평가, 절대평가 둘 다 반영한다면서요. 그쵸? 절대평가 반영하니까 크게 부담은 줄긴 줄었지만 학교에 욕심이 있으면 상대평가까지도 30명 중에 3등 안에 들고 싶으면 해야죠. 공부해야죠. 욕심이 많다면. 그래서 이렇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16 개정 교육과정 비교 자료를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일일이 찾아서.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 말로만 말씀드리면 헷갈리시니까 요거 사진 한번 찍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겨울방학 때 물화생지 과목 선행 우선 해주시고요. 여유 되면 2학년 2학기 거 2과목들 선행 같이 해주시고요. 2학년 2학기 과목 공부 방법 2015 개정교육과정 물화생지 2과목하고 2학기 때 개설되는 과목 단원 비교하기 제 블로그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단원 비교했으면 네, 이 단원이 나오는구나, 이 단원 배우는구나. 완자랑 기출교재 해당 부분 2015 거 사시면 됩니다. 이거 2022은 지금 안 나왔어요. 2015 거 사셔서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마 기출교재까지 공부하기 너무 양이 많아서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완자만이라도 개념 공부만이라도 선행을 하면 좋다. 고2 학생들. 네, 그래서 예비 고2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예비 고1과 중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과 본인들 지금 고2들 할 게 너무 많죠. 예비 고2 때 할 공부량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수학 과학이요. 그래서 위아프 부담 줄이기 위해서 중3부터 고1 여름 겨울방학 시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억지로 시키면 어차피 안 돼요. 예습을 통해서 순전히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좀 깊이 있게 수학의 경우 고난이도 문항 이런 모의고사 문항들을 충분히 풀 실력을 갖추는 게 경쟁력 확보하기 좋은 시점이고요. 그래서 미리 한 요 정도까지 하는 게 저는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과학 경우에는 통합과학만 선행해가는 것이 아니라 물화생지까지 선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통합과학 과외 학생이 있는데 원래 통합과학으로만 문의해 주셨는데 통합과학 빨리 끝내고 물화생지까지도 시간이 되면은 고1 때 다 끝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학교 학생들과 고1 학생들은 이런 것들 다 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